안녕하십니까. 발굴적 도울, 밝은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해보겠다 하는 정익학당 신백훈입니다. 오늘 총균세 25주년 기념 에디션 제레드 다이아몬드 책을 발제를 하게 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신백훈, 1부와 2부는 김배원 박사님, 3, 4부는 신백훈이가 하겠습니다. 일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정근 자유시장 경제연구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발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써 감사와 존경의 뜻을 드립니다. 총균세, 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꿀 힘. 지금까지는 총균세다. 무기와 그 다음 세균, 그 다음 철. 그럼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 네 번째는 뭐가 될 건가? 이거는 이따가 발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만나는 출간 25년 기념 문명의 생성과 번영의 수수께끼를 밝힌 세계적 명저 인류 문명에 대한 예리한 통찰 풀리처 수상자 총균세 세번역 세편집으로 만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저자 소개, 추천사도 아주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 쓴 유발 하라리, 빌 게이츠 등등, 또 최저천, 우리나라의 최저천 많습니다. 네. 또 책 속으로 보면은 이거 다 한번, 이 자료는 신백훈 발제전 항상 말씀드리는 상세하게 만들고 발표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본 문화는 1만 년 동안 지속된 조문 시대보다 700년의 야요이 시대에 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수백만 명의 이주자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리하여 한국 유전자가 조선인에게 강력하게 침투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조선 문화를 바꿔가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킨 한국인 이주자들의 후손이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총균세는 목차가 1부, 2부, 3부, 4부인데 신백훈 발제자는 3부와 4부에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발제 자료는 바드에 의해서 바드가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바드가 작성한 것은 테두리가 까맣게, 또 발제자가 도서를 직접 전독을 하면서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테두리가 빨간게, 적색, 불의 적자, 그 다음 하면서 발제자가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생각한 것은 테두리가 파란 거, 풀의 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테두리 보시면서 발제 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문을 제하고 신백훈 발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 의해서 3부, 4부는 신백훈 발제. 일단 바드가 작성한 것은 11장 가축의 치명적 선물, 저자의 분석은 가축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한 시점을 제공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짐승을 가축화시켰죠. 근데 여기서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해서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 책을 보면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가축화로 인해 확산된 전염병, 천연두, 흑열, 결핵 등이 있다. 가축과 작물을 병에 연결하는 고려는 한 의사 친구가 알려준 사례를 통해서 저자의 뇌리에 깊이 밝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아름다운 아내와 부부가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입원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아내가 하도 성질이 나가지고 친구 많이 튼데 없이 무거운 금속병을 움켜쥐더니 있는 힘을 다해서 남편의 머리를 내리치고는 병실을 도망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야 미인 아내가 그토록 화를 낸 이유가 서서히 밝혀졌는데, 그 남편이 최근 가족농장을 방문했을 때 양과 여러 차례 섹스를 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세균에 감염이 된 게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축을 많이 과도하게 좋아하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가축으로부터 우리는 세균 감염이라는 선물도 붙다는 것을,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균의 관점에서 질병을 생각을 해보면은 세균도 우리만큼이나 조물주, 즉 자연 선택의 산물이죠. 세균도 자기네들 살려고 무지막지하게 하겠죠. 근데 세균은 왜 인간을 죽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을까?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 자멸적인 행위인데 세균이 인간을 죽이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꼴이 될 거 아니겠는가?
좋다 그런 식으로 봤는데, 문제는 세균은 인간을 감염을 시키고서도 더 그것 때문에 다른 피해자를 감염시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한 명 이상이 새로운 피해자를 감염시킨다면 처음 숙주가 죽더라도 콜레라균은 퍼질 수가 있다. 예,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콜레라균이 나오니까 발전 이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님의 아주 명언 어록, 공산당은 호열자다, 콜레라다. 인간은 콜레라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 참 천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말 한마디로 공산당의 무서운 거를 알고죠. 콜레라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콜레라는 아주 감염력이 강합니다. 왜? 엄청나게 전염병이 강해요. 전염이 강합니다. 공산당도 전염이 강해요. 왜? 달콤하니까, 꼬득이니까, 평등이다, 너다, 부자 미워한다, 부자껏 빼앗자. 그래서 육체적 콜레라도 큰 문제지만은 정신적 질병은, 정신적 주사파 공산주의자는 정신적 질병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절반이 주사파에 감염이 된 현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육체적 콜레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뿌린 북콘서트 좋은 책 총리선을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교양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발전사가 좀 전에 이런 칼럼을 쓴 바 있습니다. 제주도에 제1일보에 한 5년간 정기 칼럼을 하다가 아침을 열며 제목 국회의원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결혼식장에서 야 사돈 직업이 뭐냐 하는데 어떤 친구가 야 사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런 상관없어. 단 국회의원만 아니면 되지 뭐. 오직 국회의원들이 정말 악질이고 악마적이고 국민을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전문 내용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전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같이 지금 제가 저 국회의원 나갈 생각을, 또 국회의원 나가기 싫어요. 정말 자의인에서 만약에 당선되면 회의보러 다녀야지 얼마나 정말 싫은 일인데, 이번에 자유통일당 영등포 구 갑구 외부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슬로건 국민 무시 국회의원 못 믿겠다 갈아보자. 이걸 왜 하게 됐느냐? 왜 하게 됐느냐? 국민 절반이 공산주의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소위 밝은 교육, 손주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경선도 해야 되고 본선에 나갈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단 우리 북콘서트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정말 우리 국민 교육 주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럴드 다이아몬드가 가축으로부터 병원체를 보유한 동물, 홍룡은 소, 계력은 또 소, 천연들은 바이러스 다른 가축, 소, 독감, 돼지, 오리, 백일내, 돼지, 개, 열대, 말라리아, 조류, 닭과 오리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전염병이 옮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저자가 어렸을 적에 미국의 초등학생들은 북아메리카에, 미국에 인디언이 한 100만 명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배경이 거의 빈들이나 다른 곳을 정복했다는 걸 정당화하는데 유용했다. 하지만은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은 북아메리카 해안에 상륙한 초기 유럽인 탐험가들이 남긴 기록을 분석해보면 인디아는 100만 명이 아니고 2천만 명, 얼마요? 2천만 명에 가까웠던 수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고 한기 세기가 지난 뒤에 인디언의 95%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면 콜럼버스나 백인들 죽였을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인디언을 죽인 주범은 9세기에 병원균에 인디언들은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항성이,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천연두, 홍역, 독감, 발진, 티푸스, 죽음의 사신 1등자리로서 전부 다가 인디언들도 감염돼서 죽게 말았더라. 그래서 이런 사례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서 저자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좋은 책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유념해서 병원의 역할에 대한 균형감을 되찾고 질문에 대답을 해보자. 유럽인이 대부분이 비일치 종족들보다 무기와 기술 정치 조직에서 큰 이점을 이뤘다는 건 외신이에요. 즉 많이 발전이 된 선진국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소수의 유럽인 이주자가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수적으로 훨씬 많았던 원주민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총이고 포고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1법이 다른 대익들에게 건네한 사악한 아주 나쁜 선물은 유라시아인들이 가축과 오랫동안 친근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지난 배울 길이 없었다면 그런 식의 정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예,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자의 아주 좀 식견에 탐복을 했습니다. 다음 12장은 첨사진과 차용한 문자입니다. 첨사진과 차용한 문자. 예, 이건 바드가 작성한 거고요. 자, 이 책에 보니까 전 지구촌에 대해서 전부 언어로 분표를 했어요. 11번 한글이 있다. 문자, 일본은 히라카나, 가타카나, 가나가 있다 등등, 즉 전 세계의 언어 문자를 이렇게 지도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책을 정독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기 문자, 설령 문자라고도 하는데 수메리인들이 기원전 3,500년 전, 3,500년의 사진에 이것이 설자가 손주들이 할아버지 설령이 뭐야? 그러면 바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미설주 쇠기 모양형인데 우리 쇠기를 봤는데 쇠기 같이 생긴 거. 그렇죠. 요 글자에 이런 것이 전부 쇠기 같이 생긴 데다가 문자를 새겼다는 뜻에서 쇠기 문자라고 한 것도 같습니다. 다음 13장 필요의 어머니 이 장에서 자 기술 필요 어머니 주된 내용을 이제 바드가 요약을 한 건데 기술 혁신의 원인은 필요에 의해 발생한 혁신, 우연에 의해 발생한 혁신, 선구자의 역할에 의해 발생한 혁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파이스토스 원반에게 이게 문자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미스터리. 예. 이게 아직도 명확하게 해독되지도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 제작 연도가 기원전 1700년이 맞는다면은 이 원반이 세계 최초의 인쇄물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저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자가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 확산의 영위성, 식량 생산 시작 시기와 과학기술이 발전에 영향을 미쳤는데 유라시아는 처음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구성률 지적인 능력보다 지리적 IQ 높다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지리적 이점 때문에 1490년에 이게 콜럼버스가 발견한 적이죠. 엄청 많다 이게요. 저자가 알고 지내는 느기닌 중에도 에디슨 같은 잠재력을 보유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의 상황에서 화급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달리 말하지만은 에디슨은 추궁기를 발명할 필요성이 있었지만은 여기 느기니의 천재들은 느기니 정글에서 살아남는 문제에 몰두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 차이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다음 14장은 평등주의에서 도둑놈.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표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 유형을 무리를 이루는 사회, 부족이 이루는 사회, 군량사회,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군량국가란 말은 좀 생소해서 군장국가, 취프덤, 헬령경제에 기반하는 경근대 비산업 사회 경제인데 국가보다는 국가 바로 직전에 복잡한 사회 구조다 이렇게 됐습니다.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책은 정독도 하고 소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량사회가 똑같이 있고 다 있는데 즉 위기적인 가문 있는 사회에서도 단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자율적인 말 자체가 하나의 정치단인 경우 최고 우두머리를 둔 마을이 하위 군량으로 작은 마을 다스리고 통제한 경우는 다양한 사회가 있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평등주의에서 도덕정치다. 도덕정치. 네 가지. 도덕정치는 언제나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썼는데, 어떤 거냐. 첫째는 민주주의에서 무기를 빼앗았고 지배여부는 무상해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 국민의 대부분을 재분배해서 민족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권력을 가진다. 세 번째는 무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함으로써 민중의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하면서 권력을 갑니다. 도덕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덕 정치를 전방하는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 처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15장. 자, 4부는 6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6지역은 어디냐? 야일리, 중국, 폴리네시아, 방구, 아프리카, 일본인데, 예. 자, 제일 처음엔 야일리의 종족은 어떠냐? 야일리, 뉴기니하고 야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뉴기니가 있습니다. 지도상에,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무엇이 달랐는가? 하나의 대륙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사회가 각기 다른 속도로 발전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기니인이 오스트리아 원주민보다 선진적이었음에도 왜 유라시아의 수준만큼 발전하지 못했을까? 두 지역 간 비교 연구를 통해서 환경의 차이가 발전의 머리의 차이가 아니고 환경의 차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또 책을 보면서 새롭게 배운 게 아우트리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우트리. 뉴기니에서 하는 낚싯바늘과 아우트리거가 있는데 아우트리가 뭐냐? 양쪽에 배가 이렇게 높아져도 빠지지 않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게 아우트리거를 부착한 카누 이거 가지고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 이 가운데 배는 대나무로 만든 뗏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원주민 갤라미스도 가정하지 않는다면 원주민이 4만 년 동안 문자도 없이 했는데 즉 오스트리아에는 유럽 영국이 갔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에서 가져간 알파벳 정치제도는 전부 유라시아 환경에서 10,000년 동안 숙성된 결과물을 했다. 결과물. 예. 그래서 원주민들이 있었지만은 유럽인들이 가가지고 유럽인들로서 번식된 게 아니고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로 봐서도 환경적 특징이 있다. 다음 16장 중국은 어떻게 중국이 되었을까? 제목입니다. 중국 문화는 동아시아로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중국은 면적이 넓고 생태계가 다양해서 지역적으로 여러 언어와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중국에 존재했던 수많은 언어는 어떻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몇 가지 언어로 주어졌을까? 중국은 문화, 정치적으로 일찍 통일을 일으켰고 명령, 문자, 기술 등 혁신적 문물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중국화 과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풀어가는 열쇠이다. 예. 그래서 중국이 그렇죠. 중국 땅덩어리입니다. 전부. 그런데 중국에서 4개 어족이 있죠. 오스트로이시아 어족, 달키더 어족, 마오 아오이 어족, 예, 이렇게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한 건 분명하지만은 과장해서도 안 된다. 즉 한국인과 일본인과 열대 동남아시아 인류 창의력이 없어서 이게 아니다. 다 뛰어난다. 일본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토지를 제작했다. 예. 그런데 중국의 역할이 막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일본이 중국 문자가 일본말 표현도 적당히 결함이 있음에도 좀 한자를 쓰고 있죠. 한국어 쓰기 불편한 한자를 쓰지 말고 한글로 하자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좀 우리 한국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국권이 버티는 중국문화 즉 한자는 전국 문자 우리 동의적이 맞는 겁니다. 정글로와 최초의 20세기까지 이어진 생생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감히 발제자 신백훈이는 한자는 동의적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다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최고의 소리글자 한글 최고의 뜻글자 한자를 같이 쓰는 게 한국어다. 그래서 세상의 지구촌에서 소리글자 뜻글자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냐. 근데 일본도 히라카나 카타카나와 한자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명예상이 24개 우리는 0개 24대 0 일본은 정확하게 뜻글자 한자도 쓰고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신백훈 발제자는 우리가 한자 변경을 하자 했는데 2019년도에 한글 단체들이 반대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다음 17장 폴리네시아로 빠르게 폴리네시아 동아시아 종족과 태평양 종족이 충돌하는 결과는 오스트로네시아 확장은 2000년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아시아하고 그렇죠. 남중국에 뿌리던 오스트라네시아인이 인도네시아의 수렵, 채집사회와 뉴기니 민경사회로 진출할 경우는 각기 달랐다. 이는 식량 생산이 인구 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폴리네시아는 남태평양, 중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1000개의 섬, 1000여 개의 섬이 이루어져 있어서 육지는 적지만 바다 면적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어마무시. 그래서 폴리네시아는 언어, 문화, 전부 섬이지만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상에 폴리네시아라고 이렇게
호주 옆에 색칠되어 있는 데가 폴리네시아입니다. 육지 천내 지역은 적지만은 폴리네시아라는 말은 많은 섬들이라는 뜻이, 많은 섬들. 그렇죠. 이것을 이 책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네시아인들이 이렇게 소통하기가 되는 거는 마상이, 덕아우트, 이렇게 보트 같은 건데, 덕아우트인데, 이게 파도가 없을 땐 편안하지만 파도가 조금 있으면 바로 뒤집히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해법은 선체 양쪽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짧은 통나무, 이걸 아웃트리거 묶어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웃트리거를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사다리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것도 아웃트리거고, 이거 배, 인도네시아에 있는 박물관에 배에 있는 거 이렇게 양쪽에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양쪽을 받쳐줘서 절대 뒤집힐 염려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스트로네시아 확장을 촉발한 과학기술의 돌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밀려갖고 이런 이점, 과학 이점을 앞세워서 이 폴리네시아 섬들이 일시에 점령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은 풍토편과 식량생존 저항이 유럽인 대부분 지역에서 유의미한 정착민을 형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큰 땅에서만 다수 유럽이 살고 있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 원주민들이, 섬사람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방구의 충동. 18장 6째에 대한 구체적 분석 중에서 방구의 충돌에 대해서 저자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의 역사적 궤적은 왜 달라졌는가? 식량, 생산, 기술 발달, 정치주의 형성, 문자 발명 등 핵심적인 문물이 발달해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 항상 유라시아 대륙에 뒤처진 이유는 무엇일까? 전해진 정착과 문명의 시작. 전해진 정착 문명의 시작, 생물종의 부족, 문물의 확산을 가름하는 지리적, 생태적 장벽, 조건화, 외진, 인구 밀집 지역을 궁극 원인으로 뽑을 수가 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유라시아, 그 밑에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서 지구의 반쪽 정도 거대하다는 의미에서 방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중세에 들어서 유라시아에서 수차와 풍차가 포유류물 대차기 전까지는 인간이 근래에서는 동물들이 그 힘을 제공했는데, 반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가축할 만한 대형 포유물이 라마하고 알파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라마하고 알파카는 고기털 가죽을 얻고 늙은 환경에 쓰였지만은 인간이 섭취 가능한 젖을 못 넣고 또 타고 다니기도 적합하지 않고 수리나 전쟁에 끌지도 못했고 동물 오히려 전쟁 도구로도 사용되지 못해서, 즉 남북 아메리카에는 대형 포유동물이 유라시아에 비교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만약에 홍적수 말에 절멸되지 않았으면은 현대사도 달라졌을지 모른다. 홍적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거 보면은 플라이스토센인 258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 지지시대를 말하면 속칭 빙하기라고도 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해 보면은 유라시아의 역사적 궤적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 중국, 잉글랜드에서 표로 이렇게 저자가 아주 어마무시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는 말이 잘 나옵니다. 미국의 역사가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에서 이렇게 붙여진 명칭인데, 서아시아의 고대 문명 발생지에 대한 아주 아름답게 불러보자 하는데요. 지금 아시아 서쪽과 이렇게 유럽 쪽에 걸쳐져 있는 것이 유라시아가 되겠습니다. 유라시아의 초승달 지대예요. 다음에는 남북 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 아마존강 유역, 미국 동부. 이 표도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는 논란이 의지했지만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아메리카 인디안, 북아메리카의 추정치는 95%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남북 아메리카 총인구는 1492년 콜럼버스 발견한 당시보다 10배나 많아졌다. 즉 글쎄 유럽인, 아프리카, 아시아인이 이주한 덕분이다. 모든 대륙에 뿌리는 현 뒤섞여 있다. 남북 아메리카는. 그리고 어떤 대륙보다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동이.
궁극적으로는 지금 100, 다음에 19장이 되겠습니다. 19장. 다음이 19장에 어떻게 아프리카는 흑인의 땅이 되었을까입니다.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무엇이 달랐는가? 인간 다양성이 있어서 아프리카와 견줄 대륙은 없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 중 4분의 1이 아프리카에서만 쓰였다는 겁니다. 또 아프리카에는 흑인을 포함해서 5 인종이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흑인이 지금처럼 내게 확산이 됐을까? 확산되었을까? 언어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5 인종의 기원과 흑인의 확산 과정을 추론해보는데 책에는 자세히 나왔는데 발제에는 답을 못해드리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은 지금은 백인, 흑인, 피그미족, 코이산족 그래서 4종류의 종족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간의 과학 기술도 남북 중심 추구를 따라 느릿하게 확산했다. 토기는 수단과 사하라 사막에서 기원전 8,000년경 사용하는 흔적이 있지만은 희망봉 지역에는 기원을 1년에 도달했다. 문자는 이집트에서 기원전 3,000년경에 탄생해서 알파벳 형태로 누비아 왕국의 메로에 전해졌다. 요약하면 백인종 자물자들이 추정하듯 유럽인과 아프리카 사이에 큰 사이가 있어서 식민지로 만들고 한 게 아니고 지리적 우연과 생물지리학적 우연이 겹친 결과 때문에 특히 면적 중심축이 1년에 생물, 동물, 생동식물 중에서 두 대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두 대륙이 서로 역사적 궤적은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누구일까? 일본인. 이거는 엄청나게 또 양이 많은데요. 이거만 가지고도 2시간짜리 강의 재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발전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일본의 조상은 어디에서 왔을까? 현대 일본인의 기원은 아이누족과 닮은 조mon인일까? 아니면 야외 시대 일본으로 간 한국인일까? 한국인과 일본이 유전적으로 유사하면서 왜 언어는 유사하지 않을까? 일본이 실제로 누구이고 그들과 밀접한 관계는 한국인으로부터 어떻게 갈라져 나왔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역사에서 비롯된 반목에 우리가 한일관계에 발판이라고 참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야 된다. 저자는 일본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히로히토 황제가 일본 국민에게는 신이 후손이었던데 끝나자 신이 아니라고 고백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본 고고학자, 역사학자는 자신의 해석을 그 신화에 맞춰야 했는데 요즘은 좀 자유롭게 하긴 하지만은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미국에서는 고고학적 인물이 전부 나와도 야 이거는 아메리카 원주민 거라고 미국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고고학적 인물이 나와서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또 오래된 것일수록 다 일본 주장이 남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고고학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받고 다른 곳에 상승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데 고고학자들이 매년 1만 곳 이상을 발굴하고 현장 작업자를 어느 매나 고용을 한다는 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신세기 시대 유적을 중국 전체보다 20배나 많이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토기는 어딘데 토기가 각 지역마다 대륙마다 인도마다 되는데 최고 오랜 것은 아직까지는 고고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일본도 처음 12,000년 전이에요. 12,000년인데 처음에 믿지 못했다는 반응을 했지만은 이제는 언제나 큰 보트에서 섬으로 전해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거는 발생지하고 전해지고 또 발전지는 또 다 똑같이 나타. 일본의 토기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나 유럽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토기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여전히 세계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20장 일본인 이곳에서 맨 마지막에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어 말에 대해서도 많이 있지만 20장의 마지막을 작성한 글을 보면은 저자는 내 생각이지만 기원전 400년 일본으로 건너와 현대 일본으로 지난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로 지난 신라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언어의 문화와 여부와 유지가 도면이 닮았다고 해서 놀랄 이유는 없다. 결론은 한국과 일본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둘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히 있다.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피로 맺어졌지만 역사에서 비롯된 반목에서 해내지 못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나 중동에서나 반목은 모두 양쪽에 손해일 뿐이다. 그러니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은 인적 양성기를 함께한 쌍둥이 형제와 같다. 양국이 과거의 유대 관계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 정치적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문재인 기념일이 방위팔이 하는 건 아주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해서 일본을 알아서 상호 설린 관계를 하는 게 좋고 다시는 이렇게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필로그, 과학으로서의 인류사회의 미래, 인간 사회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차이 4가지. 첫째는 작물화와 가축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대륙별로 어떻게 있었느냐, 확산과 이주의 속도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느냐, 대륙 간 확산에 영향을 준 요인, 즉 대륙 간 교류가 작물과 가축 및 과학기술의 기초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느냐, 대륙별 면적이나 총인구의 차이에서 비롯한 면적이 더 넓거나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잠재적 발명과 더 경쟁적인 사회, 더 많은 혁신적 기술까지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통일국가였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럽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말하자면 지금 거의 하나의 문자 체계만 하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도 45개, 45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 알파벳이 약간 변형하는 건데 다 문화적 다양성은 다 이치롭다. 한때 유럽 공동주를 통해서 유럽 통일을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것조차 다 좌절시킨 의견 출동 때문에 안 됐다. 유럽이 뿌리 깊은 분열성을 잘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룡과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공룡은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제는 인문학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우리 사회도 공룡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듯이 이것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 다음 후기인데요. 청구시 후기. 청구시 관점에서 보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자, 여기 보면은 잠비아와 네덜란드 소득 차이가 33배 차이가 납니다. 네덜란드는 48,000달러, 잠비아는 1,500달러. 이 경제학자들이 12가지 좋은 제도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그 좋은 제도를 저자가 이렇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12가지인데, 첫째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된다. 교육기회가 있어야 된다. 정부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계약을 집행하도록 잘해야 된다. 무역 장벽을 철폐해야 된다. 국민 자본의 투자를 위하여 기회를 부여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낮은 사람 빈도가 있어야 된다. 전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변동 확률제가 있어야 된다. 개인 재산권 보호. 그러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필요한,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 주배, 즉 법치가 확립되어야 된다. 자본이 원활한 흐름이 12가지. 이 12가지를 잘 지키고 수호하고 발전시켰다고 한 사람을 국회의원에 뽑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북한서트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글입니다. 지리와 역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구국원을 배경으로 영국은 세계적 부국에 올라섰습니다. 선나라죠. 그리고 명예혁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근접 원인이었을 뿐이다. 결국은 지도가 중요해요. 지도만 충실히 보아도 지리가 역사에 미쳐. 영국이 선나라이기 때문에 대양을 향해 가지고 계속 전진하고 열린 자세로 나갔던 거 아니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현대 세계에서 국가의 핀부를 결정하는 거는 지도만 열심히 봐도 된다. 그렇다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발제자 신백군이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다. 대륙과 연결된 최고의 대륙과 연결이 있고 최고 넓은 태평양과 연결된 최고의 지정학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문제다. 우리 북한센터 잘 우리가 교육돼가지고 국민 교육 증리시켜가지고 국민 교육을 증리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균세 인간사회 운명을 바꾼 힘, 발제자의 감상은 총균세 다음에 뭐가 와야 될 건가? 저는 가르치는 총균세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화학, 교학성장, 밝은 교육하는 정의학당이 열심히 발전해내고, 정의학당하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가는데 당선 예비에 불구하고 국민을 향해서 교육을 하자, 학습을 하자, 그렇게 외치기를 다짐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